바로 이어서 대표이사께서 회사 PT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머큐리 임채병 대표이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식회사 머큐리 대표이사 임채병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 회사와 앞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저희 사업 환경으로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서 5G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 뒤에서 상세한 내용은 있겠지만 우선 먼저 회사의 큰 아웃라인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세대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면은 무선에서는 5G고 유선에서는 10기가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5G와 10기가 인터넷이 앞으로 우리가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무선은 지금 현재 LTE 4G인데 이 부분이 지금 5G로 진화하는 시작을 진화하고 있고 시작 중에 있고, 유선은 지금 1기가에서 10기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미 국내에서도 10기가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한 5년 이상은 이 통신 시장에서는 이 5G와 10기가 서비스가 중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5G는 이 자율주행차라든지 또는 AI나 AR, VR 같은 이런 다양한 서비스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과 같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해서 2030년에는 최소 약 48조 원의 사회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우선 간략하게 한번 둘러보고 본 내용에 들어간다면, 저희 회사는 강케이블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강케이블도 5G 도입에 따라서 강케이블 수요는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버터 사업용이 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공급한 CDX 교환기나 위성 장비라든지 전송 장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단말 사업인데, 이 단말 사업 중에서도 AP가 와이파이 유무선 공유기가 저희들이 주력 사업인데, 이 와이파이 유무선 공유기는 저희 국내에서 확실한 1위를 확고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은 지금 통신 3사가 있는데 저희 회사만 유일하게 국내 통신 3사 전체와 거래를 하고 있고, 전 직원의 30%가 R&D 인력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 강케이블이나 컨버전스 해서 전체를 봤을 때 30%지, 단말 사업만 이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단말 사업만 본다면은 약 60%가 R&D 인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지속된 연구개발로 차별화된 지구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P 시장에서는 지금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한다든지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5G나 10기가 인터넷이 도입이 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AP에 대한 교체 수요라든지 또는 사양 자체가 고사양화됨으로 해가지고 이 홈단말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해 왔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갈 그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 사업을 보안 관련한 망 분리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영상 간제 시스템이라든지 AI 스피커라든지 IoT 허브 같은 이런 신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2000년 8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 사업 영역은 통신 장비 및 강 케이블 제조입니다. 임직원 수는 약 185명 되고 저희 주 사업장은 인천 강력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95년도에 LG전자에서 지금 저희 모회사인 아이즈비전으로 합류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아이즈비전의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9년 동안 머큐리 대표이사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머큐리의 성장 연역을 보면은 83년도에 대우통신으로 시작했습니다. 1983년도에 대우통신으로 시작해서 84년도에 강케이블 공장을 준공했고 또 99년도에는 차세대 교환기인 TDX100을 국내 경쟁사와 경쟁해서 단독으로 공급권을 획득했고 또 하나라텔레콤에 저희들이 ADSL 사업을 독점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네오통신에서 정보통신 부분을 분리 독립해서 머큐리를 설립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분리 독립될 때는 네오통신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알짜 사업을, 흑자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주식회사 머큐리를 2000년에 설립했고 2002년에는 저희들이 강전송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2004년도에 국내 강케이블 품질 평가에서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7년에 지금 저희 모회사인 아이즈비전의 자회사로 편입돼서 2009년부터 이제 조금 사업의 방향이 많이 바뀌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SK 브로드밴드의 국내 최초로 802.11n AP를 저희들이 BMP를 통과함으로써 단말 장비 시장에 처음으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0년에 제가 대표이사로 와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AP라든지 ONT, 유선 게이트웨이 같은 이런 단말 사업을 중점적으로 단말에 집중해서 저희 단말 위주 회사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2012년에 3년 만에 그 10년 이상 적자 사업을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 단말 사업이 회사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통신 디바이스 전문 기업으로 변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강케이블이라든지 교환 장비라든지 전송 장비와 같은 이런 게 다였는데 제가 2009년, 2010년부터 해서 단말 사업에 집중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단말 사업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통신 디바이스 전문 기업으로 기업이 크게 배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런 상장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사업 영역을 보면은 크게 상계 사업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단말 사업일 때 유무선 와이파이 공유기를 수력으로 하는 단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환 장비나 위성 장비 또는 전송 장비와 같은 이런 컨버전스 사업이 있고 강 케이블을 생산하는 강통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회사 조직도 이런 사업 영역별로 구분돼서 단말 사업부, 상계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단말 사업부, 컨버전스 사업부, 강통신 사업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전체 매출 구성비를 지금 이제 매출 구성비를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말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강통신이 20%, 그다음에
컨버전스가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 주력 제품들을 구체적인 주력 제품들을 말씀드리면은 이 단말 사업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사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데 아주 주력 사업으로서 주요 제품은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 그다음에 FTTH, ONT, 유선 게이트웨이라든지 IoT 게이트웨이 이런 부분들이 주력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 거의 모든 가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제품이 한두 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나와 있는 사진은 KT 제품들인데 AP가 들어가 있다든지 ONT가 있다든지 아니면 ONT와 AP가 같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저희 KT 제품이 아니면은 LG 유플스 제품도 있을 수가 있고 SK 브로드밴드 제품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 아마 저희 제품이 어느 것이나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이런 제품들이 가정에 보급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에서 컨버전스 사업과 강투리 사업이 있는데, 우선 컨버전스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P화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고, 군위성통신 사업, 그 다음에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 IP화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KT에 공급했던 TDX 교환 장비를 새로 IP화하는 작업입니다. 쉽게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들이 공급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사업이고요. 군위성통신 사업은 모든 해군 함정에는 저희 위성 모뎀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위성과 통신하는 데는 핵심 장비가 안테나와 위성 모뎀인데, 저희 회사의 모든 군함에는 저희 위성 장비가 위성 모뎀이 장착되고, 유지보수 사업은 저희들이 기공급한 TDX 교환기라든지 또는 전송 장비, 그 다음에 군 위성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서 상당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저희들 전체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통신 사업은 1984년도에 저희들이 강케이블 공장을 준공해가지고 지금까지 생산, 판매해 오고 있는데, 국내와 해외를 동시에 하고 있고, 국내와 해외 비중은 거의 50대 50인데 연도에 따라서는 조금씩 비중이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는 주로 중남이라든지 그다음에 북유럽, 또 북아프리카 이런 쪽에 주로 저희들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경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매출의 추이를 보시면 저희들이 2015년에 928억에서 2016년에 1210억, 2017년에 1383억으로 연평균 22%를 성장하고 있습니다. 22%. 그리고 2018년 9월 말 현재 저희들이 1026억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016년에 25억에서 2017년에 75억, 2018년 9월까지 영업이익이 90억을 달성했고, 그래서 작년 연간 저희들이 달성한 72억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2015년에 16년에 2%에서 작년이 5%, 지금 9월 말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영업이익률이 9%입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많이 개선되어 있는 부분은 첫째로 저희들의 원가 경쟁력입니다. 원가 경쟁력.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구매 능력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구매 양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원가 경쟁력이 아주 크게 개선된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제품 믹스가 고상한 제품으로 많이 바뀌어가면서 원가 경쟁 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많이 향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이익은 2016년 20억
2017년이 44억, 2018년 9월까지가 106억을 달성했습니다. 이 2017년에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 있었던 2000년부터 2009년 동안에 있었던 일 때문에 소송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합의금으로 27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 흐름을 보시면은 영업이익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저희들이 한 폭을 넘어왔지만 통기가와 5G 상용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 그에 따른 5G 시설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10기가 인터넷입니다. 10기가 인터넷은 이 5G 이동통신 서비스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에서는 4G LTE에서 지금 5G로 진화하고 있고 유선에서는 지금 1기가에서 10기가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10기가 인터넷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박사별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상용 계획을 보면은 KT가 2018년 11월 1일 이달 1일부터 국내 최초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주요 도시에 서비스를 시작했고 SK 브로드밴드는 지난 5월부터 10기가는 아니지만 2.5기가를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K나 LG도 곧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유선에서 지금 왕기가에서 10기가로 인터넷 서비스가 이미 11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 또 무선에서는 이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눈앞에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는 기존의 4G에 비해서 전송 속도라든지 또는 데이터 처리 용량이나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최소 10배에서 100배의 효율이 향상된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5G는 지금 각 국가별로 상용화 계획을 보면 우리나라는 다음 달부터 12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 3월에는 아마 통신 3사가 다 상용 서비스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난달에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맞춰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고 중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2020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국내나 글로벌하게 5G 시장이 증가해감에 따라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강 케이블 선로 투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 케이블의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 회사도 강 케이블 매출에 상당한 성장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우선 기존 네트워크가 진화해감을 해서 단말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통신사들 전방산업의 시설 투자, 설비 투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신규사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준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트워크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5G와 10기가 네트워크로 진화해감에 따라서 교체 수요가 지금 크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단말 자체가 고사양화되고 있습니다. 고사양에 따른 판가 상승과 교체 수요가 많을 거로 보고 있고
더 큰 거는 이 데이터 트래픽이 이렇게 폭증함으로 해서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에 따라 가지고 단말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국내 시장에서 꾸준하게 성장해온 내용을 보면은 국내 인터넷 제공 방식이 FTTH 방식이나 램 방식은 계속해서 증가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FTT 방식에는 저희 ONT 단말이 필수적으로 붙어야 되고 램 방식에는 유선 게이트웨이가 필수적으로 붙어야 되고 이렇게 과거에도 이렇게 성장해 왔고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성장해 가면서 단말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트래픽 증가에 따른 고사양의 단말들 최소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신사들의 투자입니다. 통신사들이 통신 3사가 4G 투자가 과거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5G 투자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아마 적어도 5년이나 그 이상 기간에 걸쳐서 투자가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가 지속됨으로 해가지고 저희 회사도 향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지금 이번 달에 시작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가 앞으로 2022년까지 그 4년간에 걸쳐가지고 한 50%를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단말들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가 5G로 바뀌고 10기가로 바뀌다 해서 하루아침에 왕창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이와 같이 꾸준히 5G 투자도 적어도 앞으로 5년 이상에 걸쳐서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10기가 서비스도 점차적으로 앞으로 4, 5년에 걸쳐가지고 한 50%까지 갈 거다. 이렇게 꾸준히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꾸준히 성장해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통신 장비 시장이 통신 장비 업체들이 거의 없어지고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주로 기술이라든지 중계기라든지 이런 장비 업체들은 그때 한번 투자가 일어나고 나면은 또 투자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저희 회사는 이런 계속적인 교체가 일어나고 네트워크 진화에 따라서 새로운 단말이 들어가면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꾸준히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아마 꾸준히 저희들이 성장 강타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템 중에 이제 저희 사업이 단말이 주력 사업이고 그 단말이 주력 사업 중에서도 AP가 와이파이 용선 공유기가 저희들 주력입니다. 이 와이파이 용선 공유기는 저희 단말 사업의 핵심 제품으로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신 3사에 모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T는 저희하고 또 다른 한 회사가 공급하고 있고 LG도 저희하고 또 다른 회사, SK도 저희하고 또 다른 회사가 공급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들은 3개 회사를 다 공급하고 있고 이렇게 3개 회사를 공급하고 있는 이유는 통신사업을 저희들은 84년부터 통신사업을 해왔습니다. 이 장비사업을. 그래서 35년간에 걸친 통신사업자하고의 그 관계로 인해서 통신사업자가 요구하는 어떤 기술적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그런 장비 개발 능력이라든지 또한 저희들이 많은 양을 지금 보호해오기 때문에 이 칩 제조사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타 경쟁사 대비 적어도 제품 출시를 6개월이나 1년 동안 1년 이상 선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 시장에서 65% 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사가 35%를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65%라는 시장을 확고히 점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로 들면은 지금 통신 3사의 주력 제품은 웨이브2라는 제품입니다. 기존의 웨이브1과 다 같이 기가 와이파이 AP지만 웨이브1에 비해 가지고 멀티 유저가 동시 접속이 가능한 그런 제품으로 저희들이
작년 7월에 국내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경쟁사는 올 4월에 출시됐습니다. 올 4월에. 그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이번에 KT가 탱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하면서 그게 맞는 단말로서 와이파이 단말로서 2.5기가 AP를 저희들이 국내 최초로 이번 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최초로 2.5기가. 근데 아마 경쟁사가 이 2.5기가 AP를 출시하려면은 상당한 시간,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릴 거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AP 시장이 가정에서 이렇게 아까 그 집에서 나와 있지만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안테나 두 개가 그냥 서가 있고 조그만 제품인데 그러나 이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통신 장비는 우선 1차적으로 통신회사의 BMT를 통과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각 통신사별 특징에 맞는 다른 망이 깔리가 있는데 그 망에 이 장비가 연동해야 됩니다. 연동하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상당히. 그리고 예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수한 통신장비업체, 상장되어 있는 유수한 통신장비업체가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BMT라는 장벽을 통과하지 못했고요. 최근에는 또 중국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한 1년 동안 개발해서 진행해 왔는데 결국은 BMT를 통과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도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5년간 통신 3사와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통신 3사의 공동 개발을 통해서 선출시로 시장을 확보해 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유선 장비나 무선 장비 같은 경우 기존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계속해서 선출시를 통해서 또 고사양의 제품을 선출시를 한번 해가지고 교체 수율을 창출해내고 또는 가격 단가 인상에 따른 매출 성장을 이루어내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유선 제품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10기가 ONT와 그 다음에 2.5기가나 5기가 유선 건물기를 내년 1사분기에 출시할 계획으로 있고 와이파이 무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기가 와이파이 AP를 11월 달에 국내 최초로 저희들이 출시하고 경쟁사는 한참 걸릴 거다. 그리고 내년 9월쯤 되면은 완전히 차원이 또 한 차원 다른 11AX라는 AP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유무선 단말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고사양의 제품을 선출시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려고 하고 있고 또 한 부분은 융합 장비를 통해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장을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융합 장비를 하면 저희들이 AP도 지금 공급하고 있고 ONT도 공급하고 있는데 이 AP와 ONT를 합친 그런 제품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AP와 ONT는 다 저희들이 만든 제품이지만 저희가 없는 기술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부분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또 융합된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일례로 아크로박스라는 제품인데 저희의 AP와 그다음에 VoIP 기술과 그다음에 OTT라는 기능을 합쳐가지고 아크로박스라는 제품을 저희들이 이것도 내년 1사분기에 출시하려고 하는데 이 제품은 국내도 출시하지만 해외 미국 시장에도 동시에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제품과 아닌 새로운 신제품으로서 저희들이 영상 강제 시스템이라든지 보안 관련 망분리 시스템, 유저박스가 망분리 시스템 또는 AI 스피커 이런 사업들을 신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앞에는 기존 장비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망분리 장치는 국내 시장 규모가 적어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고 저희들이 지금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아마 곧 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영상 보안 관제 시스템은 이것도 KT하고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도 이는 개발이 한 1년이 좀 더 됐고 개발비도 상당히 많은 개발비가 들어갔는데 다음 달쯤에 출시할
있거든요. 조금 원래 계획함보다 많이 늦어진 제품인데 이 제품은 뭐 기존에 우리 AP가 뭐 5만 원대 수준이라면 이 제품은 한 30만 원 정도 가는 그런 제품이고, 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없는 타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 만든 거로 보면 지금 아크로박스라는 제품은 아크로메이트라는 회사하고 협력해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할 계획으로 있고, AI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뭐 AI 스피커는 단말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 사업자한테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플랫폼 사업자의 관계가 중요한데, 저희들은 KT의 AI 스피커 사업 파트너로 단독으로 선정돼서 지금 제품을 개발 중에 있고, 이 제품도 내년 1사분기에 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저희들은 1983년부터 약 35년 동안을 통신 사업에서 통신 3사와 사업을 진행해왔고, 초기에 강케이블 사업부터 시작해서 GTS 교환 장비로, 지금은 그 주력 사업을 단말 디바이스로 바뀐 부분, 배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향후에 펼쳐지는 5G나 또는 현기가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저희들한테 저희들 단말 사업이 큰 후기를 맞아야 할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비전을 글로벌 IoT 통신, 5G와 10기가 인터넷을 선도하는 글로벌 IoT 통신 디바이스 전문 기업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봐서는 여러한 주변의 환경이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의 능력을 봐서 이러한 비전 달성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제 회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프리젠테이션 마치고요. 시간 관계상 공모 개헌은 뒤에